안녕하세요, 긍정아입니다. 야식 자주 하시는 분들, 나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 자주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꼭 운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좋은 습관이라든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씩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1월 오면 새해 다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고 또 나쁜 습관은 어떻게 버리는지,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좋은 습관을 길러야지 혹은 나쁜 습관을 없애야지 할 때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의지력, willpower 혹은 절제력일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의지력이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네 라든지, 와,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다이어트 성공하는 것 좀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지력, 절제력 이런 것들은 습관과는 상관이 없대요. 심지어 의지력을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곧 말씀을 드릴게요. 새해 결심을 하면 한 2, 3주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담배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요가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한 초기 단위로 3주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3주 동안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 습관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웬디 우드 박사님은 아무리 간단한 버릇도 한 2달, 3달이 지나야 몸에 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3달이라고 하면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한 달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좀 게을러져서 혹은 바빠서 운동을 못했어요.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둔 그 지점부터 다시 습관 형성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죠.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익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뇌가 습관이 되면 숏컷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래요. 단축키 같은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의지력, 엄청난 노력 아니라고 했잖아요. 습관 혹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기존의 청교도적인 어떤 접근법, 예를 들어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돼, 내지는 절제력을 발휘해서 참아야지 방법이 실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 최초의 연구가 있었어요. 바로 1970년대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을 연구한 리처드 그레이너 박사님의 연구예요. 이분은 의사신데 결혼을 하자마자 베트남전에 차출이 되셨대요. 이분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의 가장 큰 적은 내가 총대를 메고 나와서 싸우는 적이 아니라 바로 막사에서 언제 전쟁에 나갈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지겨운 일들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신발을 닦고 열차례를 하고 짜증나는 상사를 막 견뎌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매일 반복하는 지루함이었대요. 그런데 국경 바로 너머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황금의 삼각지대죠. 여기에 오피움을 어마어마하게 재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약이 미군들한테 아주 전격적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증언에 의하면 헤로인이 없는 데가 없었대요. 미군들의 20%가 이렇게 마약을 하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중독자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군에서 이게 너무 커다란 문제가 되니까 치료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중독이 된 사람들은 와라.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치료해서 사회로 복귀시켜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센터에서 했었던 방법은 콜드 터키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거죠. 보통 3일 내지 5일이 지나면 육체적으로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중독 상태에서는 벗어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리처드 그레이너 박사님이 관심을 뒀던 것은 그래, 육체적인 중독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신적으로 습관이 된 것, 이 어린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20세 안팎의 청년들인데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우울해지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나를 기분 좋게 해줬던 그 마약으로 쉽게 가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진들도 아무도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대요. 90%가 넘는 중독자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별다른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마약을 다 끊었대요.
집에 돌아오니까 그런 막막한 지루함도 없고 친구도 있고 또 헤로인 공급책을 찾는 것도 힘든 데다가 질이 너무 낮은 헤로인이 너무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냥 마약을 끊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마약을 끊은 거죠. 그 이후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웬디 우드 박사님의 Good Habits, Bad Habits,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는 그 책을 보면 만약에 내가 나쁜 버릇을 버리고 싶다, 담배를 끊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의지력을 발휘해서 담배를 피면 안 돼, 담배를 피면 안 돼, 담배를 피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담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뭐 의지력이 대단하거나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 환경을 잘 세팅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웬디 우드 박사님이 습관 형성의 3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리워드. 이걸 하면 좋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셨더니 맛있고 머리가 명료해졌어. 술을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운동을 했더니 상쾌해졌어. 심심해서 SNS를 봤더니 지루함이 없어졌어. 케이크를 먹었더니 맛있었어. 이렇게 좋으니까 자꾸 한다라는 거죠. 이런 리워드가 습관으로 이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루틴. 루틴이라는 것은 그 리워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뇌가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그대로 반복을 해서 똑같이 계속 한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음악을 틀고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릴렉스를 한다 라든지 혹은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일이 끝나면 운동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집에 들르지 않고 짐에 바로 가서 운동을 한 다음에 샤워를 한다. 이런 과정들을 뇌가 정확히 기억을 해서 그대로 실행하게 해준다는 거죠. 또 뇌는 하나하나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뇌과학자들이 청키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숄컷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반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뇌가 이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컨텍스트, 바로 환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내 행동에 큐사인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혹은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그런 큐사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는 습관이 몸에 배기 전까지는 운동복을 입고 잤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눈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뛸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책을 30분씩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큐사인을 한번 만들려고 여기 창고에 올라가가지고 뒤져서 이 책받침대 이거 한 4, 50년은 돼 보이는 정말 엄청나게 육중한 책받침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것을 책상 옆에 바로 놔뒀더니 아침마다 눈에 띄어서 책을 30분씩 읽고 있어요. 이런 환경 설정을 도와주는 3가지 팁을 제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주 쉬운 것부터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습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을 목표로 잡아놓게 되면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30분씩 걷고 싶다. 그런다면 일단 나가서 1분만 걷다가 들어오래요. 1분만 걷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매일매일 30분 걷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5kg 빼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게 됐을 때는 의지력이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자괴감만 들게 되고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지 말고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팁은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과 결합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탈 때 유튜브를 시청을 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자기가 즐기는 일을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랑 결합시켜서 그 행동을 조금 쉽게 만들라는 얘기죠. 세 번째 팁, if, then. 만약에 뭐뭐뭐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행동 양식을 정해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는 꼭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버릇을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if 케이크 먹고 싶다면 귤을 사다 놓은 다음에 then
귤을 까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케이크 먹고 싶을 때마다 귤을 하나씩 까먹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케이크를 먹는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형성해 놓는 것이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습관을 새로 하려면 안 하던 걸 한다든지 뭘 참아야 된다든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나 지금은 너무 바쁘고 좀 안정적으로 내 상황이 잘 되면 그때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습관은 오히려 모든 환경이 확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됐다. 그러면은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몸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을 때래요. 12월은 원래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송구영신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송년회 모임도 많이 없어지고 정말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송구영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알차게 나한테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을 한번 형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랜만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